자, 오늘은 거침없이 라이팅 챕터 6의 유닛 1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는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는데요. 동사적인 성격에서 다른 품사적인 성격까지 가지는 동사들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이제 세 번째 이제 분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책을 떠나서 일단 조금 정립 차원에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을 동사적인 성격에다가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분사라고 하는 게 뭐 한자를 뭐 나눌 분자고 나발이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자, 동사적인 성격에서 형용사적인 성격으로 이제 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 수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서만 꾸며주는 게 아니고 앞, 뒤, 둘 다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질 때도 있고 뒤에서 꾸며질 때도 있는데, 뒤에서 꾸며지는 경우는 뒤에 들어가는 수식어, 뒤에 들어가는 어떤 추가적인 말들이, 뒤에 들어가는 말이 더 있을 때, 이럴 경우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사 단어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단어들이 딸려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그때는 동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는 뭐 전치사 붙는다거나 동사 뒤에는 목적어 명사 붙는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딸려가는 말들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럴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라면은 그냥 명사 앞에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명사 앞에 만약에 무슨 어떤 분사 단어가 들어갔다라고 치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그렇게 뭐 대부분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뭐 관사나 소유격이나 아니면은 뭐 지시를 나타내는 표현, 뭐 this, tha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앞에 딸려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인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보어 역할인데, 보어 역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주격 보어 역할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주격 보호를 가질 때하고 목적격 보호를 가질 때에 좀 특징이 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능동 형태로 쓰여지는 게 있고 수동 형태로 쓰여지는 게 있고, 역시 능동 형태로 쓰여지는 게 있고 수동 형태로 쓰여지는 게 있어요. 자, 분사 단어 기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e is reading a book. 간단한 거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녀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The car was broken by him. 이렇게 들어가면 그 자동차는 그에 의해서 부서졌다 되는 거죠. 그에 의해서 부서진 게 바로 뭐다? 그 자동차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놈하고 전부 다 무슨 역할 한다고요? 주격 보호 역할 한다고요. 거꾸로 해도 말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I saw him playing the drum. 드럼 치는 것을 봤다. 자, 드럼을 치고 있는 게 누구라고? 그라고. 그럼 그가 익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럼 목적어 다음에 약을 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적격 보호. 됐습니까? John made the car. 픽스 해볼까요? 그냥 by Tom. 존은 그 자동차가 탐에 의해서 고쳐지게 했다. 바꿔서 얘기하면 탐 보고 고치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거? 탐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 자, 기본적으로 이 보어역 분사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 네, 꾸며준다. 근데 앞에서 꾸며주는 거하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 둘 다가 돼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뒤에 추가적인 말들이 더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더카라는 단어 다음에 was를 내가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에 의해서 부서진 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보시면 얘 과거 분사고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 딸린 말들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she라고 하지 않고 제인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is를 뺄게요. 그럼 뭐예요? 책을 읽고 있는 제인 이렇게 돼요. is가 있기 때문에 다자로 해석되는 거지 is가 없으면 는자로 해석되는 거라고요. 그럼 는자로 해석되는 게 대부분 품사 뭐였어요? 형용사.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사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분사의 두 종류의 역할 얘기할 때마다 능동, 수동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전에 수동 때 배웠으니까. 그럼 능동의 역할을 할 때는 보통 이런 ing들이 많이 나오고 수동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런 과거 분사가 많이 나온다. 자, 동글동글하게 가세요. 다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연관이 되어지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능동의 역할을 하면서도 제인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진행의 역할을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의 역할. 그리고 능동의 역할, 진행의 역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부서졌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완료란 말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분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역할로 나눠서 얘기했을 때는 일단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생긴 꼬라지가 ing고 과거 분사는 생긴 꼬라지가 ed 아니면 불규칙의 형태를 많이 띠죠. 우리가 보통 3단 변화 배울 때 과거 분사 세 번째 배우잖아요. 걔를 굳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뭐 된, 뭐뭐 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비동사를 넣느냐 have 동사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수동태나 현재 완료로 해석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능동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진행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동의 역할을 한다 그랬고 완료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를 모르면 수동태하고 현재 완료는 쭉 어떻게 하라도 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때린다 하더라도 과거 분사를 모르면 쓸 수도 없는 거죠. 문법 구조 다 알았어도 과거 분사 모르면 다 틀려버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해석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하고 있는이고 그러면 이거는 하게 된이고 또는 헤어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잡아주시는 게 기본적인 분사의 쓰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현재 분사는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 진행, 즉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것일 때 보통 사용이 되고 과거 분사는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나 완료일 때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동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당했다라고 얘기하지 당하기 전에 그걸 당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나 한 대 맞았어. 그럼 맞고 난 다음에 맞았다고 얘기하지 맞기 전에 맞았다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 분사들은 뭔가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고 현재 분사는 보통 뭐예요? 물론 현재 진행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하는 상황과 동작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과거 진행형은 조금 다른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때 분사의 위치에 주의해야 하는데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오지만 분사 뒤에 여러 어구가 딸려 있어. 말씀드렸죠? 뒤에 뭐가 딸려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딸려 들어가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 분사의 동사적 속성에서 목적어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보호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보호하면 또 형용사 단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사 후의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사 단어 다음에 ing가 바로 붙었어. 그러면은 뭐뭐 하고 있는 명사야. 알겠죠? 자, 다시요. 제인이라는 단어 다음에 reading a book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제인은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비동사 is가 없으니까.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제인 이렇게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요. 여기 is가 있어야 제인은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좀 우리 학원 기준에서 첫 문장 공부할 때 이제 그 관계사 나오는데 관계사도 그렇고 분사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요.
명사가 뒤에 딸려 들어가면 그럼 동사는 명사 똑같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 1번 갈게요. 그녀는 떨리는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잡았다. 날, 손. 그럼 남은 거 뭐야? 떨리는이죠. 그럼 떨리는 어떻게 하는데요? 지가 그냥 떨리고 있는 거니까 shaking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아 그리고 ing 쓸 때 이것도 법칙 잘 기억하세요. 알파벳 E 빼고는 그러니까 알파벳 끄트머리에 E가 붙으면은 E 빼고 ing 쓴다는 거.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B나 C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ing를 씁니다. 왜냐하면 E가 발음이 되니까요. 알겠죠? 이가 발음면 선생님 으라고 발음 되잖아요. 아니 국어에서는 모음에 으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에 으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그냥. 아니 생각해봐라. 야들아 테이크라고 얘기해. 테이크 안 간단 말이야. 선생님 하시잖아요. 니네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take 이거 끝난단 말이에요. take a bus 이렇게 얘기하지. take a bus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죠. 그냥 읽을 때만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절대로 take, make 안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이 빼고 ing 쓰는 거 이것도 기본 법칙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에러는 영어로 쓰인 소설을 한 권 샀다. 에러는 샀다. 소설을 그 다음에 영어로 그다음 남은 거 쓰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written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3번 제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사촌이다. 자 내가 요 문장 볼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명사 은는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죠. 명사 은는 누구예요? 그 소년이죠. the boy.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이야기하고 있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올바르게 배열하시오니까 talking 이야기하고 있는 그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붙어요? with가 붙죠. 이거 말씀드렸죠. talk to, talk with, talk about. 자 그래서 talking with 그 다음에 Jane. 잘 봐. 만약에 여기 is가 들어가 있으면 그 소녀는 제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야. 근데 얘가 없어. 왜? 이야기하고 있는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는 이다. 동사. 그러면은 is. 그 다음에 내 사촌. my cousin. 됐지? 자, 탐은 분비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자, 이번엔 명사 은는이 탐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 잃어버렸다. lost가 바로 동사 나오지. 그러면 먼저 갑시다. 탐. 잃어버렸다. 어디 있어요? lost. 뭘 잃어버려요? 휴대전화를요. 그럼 휴대전화 어디 있어요? 그의 휴대전화니까 his cell phone.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버스 안에서야. 자 근데 분비는이란 단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니까 in the bus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럼 남아있는 게 분비는이는 crowded 하나밖에 없거든요. 야는 지금 과거분사 하나 들어갔고 딸려서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럼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얘가? 명사 앞에 들어가야 되겠지. 분비는 버스 안에서 in the crowded bus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in the crowded bus.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자 의문문에서 누구니? 라고 이런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돼요? who.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누구니? 했잖아. 명사 없는 또 잡았지? 근데 누구니? 하면 who is the man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인데 우리를 이란 말이 딸려 들어갔어. 그럼 보고 있는 뭐 있습니까? looking. 그 다음에 at, 그 다음에 우리를, 그럼 남은 게 뭐예요? us. 이렇게 들어가죠. 물음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는 이 고장난 소목시계를 수리해야 한다. 나는, 은은 나왔지? 뭐뭐 해야 한다. 수리해야 한다. 나는, 뭐뭐 해야 한다. should, 수리하다. 뭐예요? fix. 뭐를요? 손목시계를요. 자, 근데 보세요. 손목시계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watch란 말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 앞에 이 고장난이란 말이 있어. 자 고장난이라는 말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고장난 것도 아니고 언제 고장난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장난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럴 때는 손목시계를 그냥 꾸며줘야 되고 여기 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지시사로 this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명사 앞에 ing나 그 분사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게 지시나 소유격이나 관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fix 다음에 뭐야? this. 그 다음에 고장난 broken. break의 과거분사 broken. 그 다음에 watch.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레이첼은 파스텔 색상들로 칠해진 그녀의 방을 좋아했다. 자, 그러면 레이첼은 주어. 좋아했다. 동사. 그녀의 방을 목적어. 파스텔 색상들로 칠해진 과거분사. 됐죠? 그럼 뭐예요? 칠해진 그녀의 방.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이가. 자, 그럼 레이첼은 어디 갔노? 레이첼. 아, 레이첼 그냥 있죠.
자, 레이첼은 좋아했다. liked. 뭐를? 그녀의 방을. her room. her room. 그 다음에 칠해지냐? 맞지? 그럼 칠하다 어디 있어요? 페인트니까 과거분사 규칙형이니까 칠해진. 그 다음에 뭘로? 색상들로. 그럼 뭐뭐의 색상들로라고 얘기했으니까 in. 그 다음에 pastel. 그 다음에 colors.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지금 계속 퍼즐 맞추기 시간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에서 이 타이틀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8번 줄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줄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줄 서 있대. 자, 그럼 뭐부터 써야 돼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써야 되겠지. The people.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stand 서 있다. in line. 그러면은 서 있는 거니까 standing in line. 줄 서서 기다리다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다라 했네. 이제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가 the people이니까. 그럼 비동사 뭘 들어가야 돼요? are. 그 다음에 waiting. 그 다음에 for.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야? 공연, the show.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Hi class.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Korean ancient buildings. Look at this picture. 자, 이것은 1395년에 지어진 궁궐입니다. 자, 이것은 명사 은는 주어, 궁궐이다 동사, 궁궐이다 보어, 지어진 꾸며져, 1935년 또 꾸며져.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은부터 갈게요. 이것은 this, 뭐뭐이다, is, 그 다음에 궁궐, a palace. 자, 그 다음에 지어진. 자,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빌드가 짓다니까 지어진으로 바꾸려고 하면 뭐 해야 돼? 과거분사 built. 근데 언제 지어져? 1395년. 과거 년도니까 당연히 전치사 in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395. 1395. 그러면은 7단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습니까? 자, 요렇게 분사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분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명사 앞뒤에서 꾸며준다 하는 거, 그리고 딸린 수식어를 얘기할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더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분사, 이거 얘기하는 건데, 감정을 나타내는 거는 말 그대로 뭐 기쁜, 슬픈, 뭐 화가 나는, 짜증나는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한 가지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슬래시 이렇게 지금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래시를 좀 해가지고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왼쪽은 지금 뭐뭐 하는 뭐뭐 시키는 뭐뭐 저긴 뭐뭐 하게 하는 뭐뭐 저긴 뭐뭐 하는 뭐뭐 시키는 뭐뭐 하는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지금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뭔가 좀 느끼거나 뭔가 조금 뭔가 받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원래 그 과거분사가 수동태 받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 please나 surprise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함께 쓰이는 명사와의 관계에 따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태로 쓴대요. 자, 어떤 일이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일으키면 현재 분사, 어떤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둘 중에서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주어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동사나 feel 동사나 get 동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나오면 뒤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부분 ed 형태를 많이 쓴다. 즉 과거 분사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예요. 에어컨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뭐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차도 감정을 못 느낍니다. 설마 한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타요 버스는 슬픔을 느끼던데요. 그따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문학작품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어 자체가 사람보다는 사물 쪽에서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구분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좀 많이 지어줍니다. 물론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길게 독해글을 읽을 때는요, 좀 예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외적인 게 아니고 이거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구분을 좀 잘 짓기 위해서 사물 다음에 아까 말했던 비동사나 get동사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일단 이게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부분 ing를 많이 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이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소설이 일부러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내가 그 소설을 읽었는데 내가 그 소설에서 충격을 받았다 하는 말을 뭔가 표현 자체를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은 나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었다. 책이 어떻게 흥미를 가져다 줘? 근데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물건을 약간 좀 주어 삼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조금 나에게 뭔가 안겨다 주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딸려서 들어가는 명사 앞에 요렇게 감정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은 감정 다음에 ing가 들어가면 이 명사는 당연히 대체적으로는 사물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감정 다음에 ed 형태, 즉 과거분사 형태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이 명사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 movie is shocking. 그 영화는 충격적이다. 이거를 충격적인 영화란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사이에 보내면 되죠. 그 충격적인 영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The boy is frightened. 그 소녀는 겁을 먹은 상태다. 겁먹은 소녀. 똑같은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반드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주셔야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걸 몰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다 그냥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만 딱 엑기스를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아주 피곤한 날이었다. Today was very. 꾸며지는 말이 누구죠? 사람 아니죠? day죠. 그럼 뭐예요? tired예요? tiring이에요? tiring이죠. tiring. 됐습니까? tiring day. 피곤함을 일으키는 날이었다. 이 빼고 ing입니다. 독자들은 그 작가의 충격적인 이야기에 놀랐다. 놀랐다. 자, 독자들 사람이다. 비동사 들어갔죠. 근데 목적어 명사 없지. 원래 surprise는 누구누구를 놀래키다 이런 뜻이야. 근데 늘 일이 없잖아. 그럼 당연히 surprise 되겠죠. 그러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쇼킹. 됐죠? 자, 폴은 그 유령 이야기에 오싹함을 느꼈다. 폴은 오싹함을 느꼈대. 됐죠? 자, 폴 갑니다. 느꼈다. 이건 느끼느냐? 그럼 느꼈다니까 뭐 들어갔어? felt 들어갔지. 그래서 felt. 그 다음에 thrilled. 그 다음에 그 유령 이야기에.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요? 뭐뭐에 의해서니까 by. 그 다음에 The Ghost Story. 4번. 너는 야외 스포츠에 관심이 있니? 그러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 보통 be interested in이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못 잡으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너는 야외 스포츠에 관심이 있니를 이 다로 한 다음에 의문문 바꿔봐. 그래도 돼. 그러면 너는 야외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 You are interested in outdoor sports 이거잖아. 그럼 의문문이니까 뭐 하면 돼요? 야 앞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are you interested in outdoor sports? 물음표. 5번. 그들은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에 기뻐했다. 그들은 기뻐했다. 됐지? 그들은 기뻐했다. they. 기뻐했다니까 당연히 비동사는 were. 그 다음에 pleased. 기뻐했다. 뭐에? 저녁 식사에. 근데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래. 지금 뭐뭐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이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그냥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 이렇게 바로 꾸며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뭐예요? They were pleased 다음에 보통 기뻐하다 할 땐 뒤에 with가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라고 했으니까 만족스러운 satisfying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디너죠.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관사 더밖에 없어. 아까 왜 한다 그랬어? 명사 앞에 분사 들어가면 그 앞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 더라고. 됐죠? 자, 그 다음 6번.
우리는 그 실망스러운 결과에 당황했다. 우리는 당황했다. we 했다니까 were. 그 다음에 지금 필요시 형태를 바꿀 것 embarrassed.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결과. 그 실망스러운 결과. 그러면은 여기 by가 들어갔으니까 b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disappoint 뭐 해야 됩니까? appoint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실망을 일으키는 이것도 감정 표현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결과 result. 나는 그의 지루한 이야기에 짜증이 났다. 나는 짜증이 났다. I was 짜증이 났다. 이게 짜증을 일으키다 하는 단어인데 짜증이 난이라고 해야 되니까 annoyed. 그 다음에 그의 지루한 이야기. 그의 지루한 이야기 1번, 2번, 3번 순서 됐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거 뭐야? with가 들어가고 그의 his 지루한 뭐야? bored야 boring이야. 이야기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boring이죠. 그 다음에 story. 8번 그 타워에서의 전망은 놀라워. 그 타워에서의 전망은이지. 그럼 전망 뭐 있어? The view. 그럼 어디에서? 그 타워에서. 그러면 그 타워에서의 전망이니까 뭐뭐로부터 from. 그 다음에 the tower. 자 여기까지 들어갔어. 그 다음 이제 놀랍다 하니까 놀랍다 is. 그 다음 뭐 들어가요? 남아있는 거? amaze 밖에 없지. 근데 amaze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표현이고 주어가 사물이기 때문에 amazing. 느낌표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 9번 다음 대화를 읽고 조건에 맞게 우리말을 영작하시오. 민우, you look happy today. Yes, I do. I'm going to go see a baseball game. 나는 그 경기에 신이 나. 나는 신이 나. 그럼 뭐야? 여기 신나게 하다 하는 말 있죠? I am excited. 그 경기에 about the game. 자, 5단어 쓰라 했는데 지금 6단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죠. I.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분사 유닛 1에 대한 전체 내용을 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파트 넘어가는 게 분사 구문인데 요거는 잠깐만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